자, 정리하자. 그 다음에 직업의 문화. 당연히 도시의 직업이 종류가 다양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직업. 그래서 직업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 주로 이제 전문직들, 뭐 고소득 전문직도 있지만 단순 노동도 많이 있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제 사람들은 또 일자리를 많이 찾게 되고 하니까 필연적으로 실업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실업이 뭔지는 아시죠? 네, 일자리가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주의적인 생각, 개인주의. 아무래도 시골에는 뭐 막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족 구성원들이 단체로 많이 모여 살아. 그렇지? 확대 가족. 아무래도 도시는 핵가족. 특히 거기다 쓰세요. 요즘에는 어떤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1인 가구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자, 졸지 말고 좀 알아. 1인 가구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거의요 10가구 중에 한 4, 5가구는 1인 가구라고 해요. 지금 굉장히. 그리고 1인 가구의 구성을 보면 보통 지금은 20, 30대가 많아요. 20, 30대가 많은데 1인 가구 비율 중에 여기가 한 65% 되나 봐요. 65%. 20, 30대가. 그런데 65세 이상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도 1인 가구가 있어요. 많죠? 이분들은 왜 1인 가구가 됐냐? 자식들 다 분가시키고 부부끼리 사시다가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인 가구가 되시는 거야. 지금은 이쪽이 좀 많아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앞으로 한 10년 지나고 나면요. 이쪽 비율이 높아질 거예요. 앞으로는 10년 후가 되면요. 이쪽이 훨씬 더 비중이 높아질 거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노인 1인 가구는 대부분 생활력이 없어요. 가난하죠. 빈곤한 상태에서 1인 가구 생활은 굉장히 국가적인 무슨 부담이 커요. 복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최근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혼자서 외롭게 사시다가 특히 도시는 굉장히 그 서로 간에 접촉이 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독사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좀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 있죠. 영구 임대 아파트,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후에 발견돼요. 굉장히 안타깝죠.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것도 안타까운데 한참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어떤 경우는 백골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백골화가 되려면 얼마나 지나야 될까? 평균적으로 뭐 여름 겨울 다르겠지만 평균 아니야. 법이에요? 어? 법이에요? 10업? 미쳤어. 100이. 생각보다 빠릅니다. 그러다 보면 한 100일 정도가 지나면 백골화가 시작이 된대요. 뼈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사람이 시체가 썩으면 냄새가 날까 안 날까? 근데 백골화돼서 발견되신 분들은 그럼 그동안 주변 이웃들은 그 냄새를 참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좀 심각한 거야. 왜냐하면 주변에서 이웃 간에 왕래가 좀 있거나 서로 간에 이런 소통이 있었으면 아마 그런 상태까지 이르도록 아마 이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알아보고 안 보이시면 평상시에 왜 안 보이실까? 뭐 그렇게 찾아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왕래가 없다 보니까 냄새는 나는데 그냥 참고 그러다가 더 이상 못 참으니까 경찰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발견. 되게 안. 여러분도 주변에 혹시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있으면요 유심히 보세요. 뭐 맨날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갑자기 안 보이시거나 갑자기 뭐 좀 보면 있잖아. 그런 흔적들 뭐 움직임이 없는 흔적들 있죠. 뭐 우체통에 뭐 우편물이 또는 뭐 택배가 왔는데 안 찾아가서 이러면은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거나 관공서에 신고하셔야 돼요. 알았습니까? 관공서 해도 돼요. 관공서 하면 지역 사회복지사가 와서 알아봐요. 사회복지사 직업 혹시 가고 싶은 분들은 그런 거 각오해야 돼요. 사회복지사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중에는 그런
트라우마 생겨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봐야 되냐면요. 됐습니다. 맨 밑에 내려가 보자. 이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문제점. 자, 우리 다 아는 거니까 가볍게 읽고 넘어가도 돼요. 먼저 주택 문제.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주택이 부족하면 집값이 오르는 게 많고, 그리고 도시화가 진행된 지도 우리는 벌써 한 40년 되다 보니까 불량주택이 엄청 늘어나죠. 엄청 늘어나죠. 그래서 요즘에 불량주택을 어떻게 할 거냐, 재개발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요. 교통 문제도 뭐 여러분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환경 오염 문제, 특히 거기 대기 오염 문제 심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가 대기 오염 하면 여러분 많이 하는 뭐 있어요? 뭡니까? 미세먼지 같은 거. 미세먼지가 심각하죠. 미세먼지는 여러분 황사처럼 뭐 중국에서 건너오는 원인보단 자체적인 원인이 많죠. 미세먼지는 왜 무서워요? 안 걸러져요. 안 걸러져요. 안 걸러져.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다 그러면 여러분 밖에 나가지 마세요. 알았습니까? 이걸로도 안 돼요. 이게 지금 굉장히 높은 건데 이걸로 미세먼지 이게 93은 굉장히 높은 건데 이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먼지는 바로 폐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심각한 폐질환을 낳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요거 형광 열대야 열섬 현상 요거 나와요. 열대야 열섬 현상. 솔직히 이게 뭐 같이 봐야 되죠. 열섬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마치 도시가 섬처럼 이렇게 하나의 섬처럼 이 도시 내부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이 바깥으로 방출되지 못하는 거예요. 열이 방출은 되는데 열이 방출되는 양보다 이 도시 안에 이 온도, 열을 이제 열을 내포하고 있는 열기가 밖으로 이렇게 방출되는 게 크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밤낮으로 여기서 이제 이 대기가 뜨거워지는, 낮에는 뭐 햇볕을 받아서 대기가 뜨거워지겠고, 근데 밤에는 그러면 식잖아요. 식겠죠. 하지만 여전히 도시는 밤에도 어때? 자동차가 많이 다니. 하니까 밤에도 이 도시 내부가 열이 안 식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열대야. 특히 여름에 열대야는 이 대표적인 도시의 열섬 현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인 거예요. 그러면 도시가 점점 덮여진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기온이 상승한다는 얘기고, 기온이 상승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선생님 그럼 이걸 막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나무 많이 심어야 되고, 그래서 요즘에 많이 하는 게 뭐야? 국가가 그러면 여기를 뭐 숲을 다시 조성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도 부랴부랴 서울에도 숲을 많이 만들죠? 서울숲 같은 거. 근데 현실적으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도시 빌딩 꼭대기에다가 나무 심는 거. 혹시 여러분 그 아파트 고층에서 한번 보세요. 이 건물 꼭대기에 꼭대기 안 가도 돼. 가다 보면요, 건물 좀 높은 데 보면 위에 이렇게 나무 있는 게 보일 거야. 그 건물주가 착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시에서 그거 심으면 세금 깎아줘서 오는 거야. 그래서 도시에 가면 이렇게 거기 옥상에 나무들 많이 심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부랴부랴 이런 열섬 현상을 어떻게 막을까 싶어가지고 하는 정책입니다. 정책. 이 건물주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이거 심으면 그만큼 세금도 깎아주고 하니까. 자, 그런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노동 문제. 특히 이제 그 밑에 바로 연결돼서 나오는데요. 노동도 여러분은 대학교 졸업하고 무슨 노동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식을 쌓아서 전문직 뭐 내지는 좀 더 고숙련 노동을 하고 싶겠지만 단순 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노동이 분화되죠. 노동이 분화되면 이게 쉽게 말하면 고숙련 노동도 있지만 단순 노동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단순 노동들은요 요즘에 기계로 대체됩니다. 기계로 대체돼. 기계화돼. 그래서 이 단순 노동 같은 경우는 기계로 대체되니까 대부분 단순 노동에 일했던 분들은 실업.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특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단순 노동은 기계로 대체된다. 그래서
이분들의 노동은요 사실상 되게 속된 말로 기계와 동급으로 서럽죠. 여기 갖다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노동 소외 현상이라고 해요. 노동 소외. 거기는 뭐 인간 소외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인간 소외 현상. 그러니까 인간 소외는 좀 폭넓게 뭐 이런 거죠. 저소득, 그다음에 고연령, 뭐 이런 분들이 사회에서 일을 못하거나 또 소외받는 걸 인간 소외라고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뭐 저기 뭡니까 소수자. 소수자가 뭐예요? 뭐 성소수자 이런 분들, 또 외국인 노동자 이런 분들이 소외당하는 것도 많은데 특히 노동 소외 현상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불안하고 고용이 불안하니까 살기 어렵게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맨 밑에 인간 소외도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대책이 뭐냐? 집값 오르고 있어. 그래서 이제 신도시를 많이 개발하고 그다음에 도시 재개발. 자, 이 도시 재개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오른쪽 날개도 설명되어 있는데요. 도시 개발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아예 싹 다 철거하고 하는 철거 재개발이고요. 아예 싹 다 철거 재개발.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싹 다 철거하기엔 너무 비용이 크니까 리모델링이라고 들어봤죠? 그걸 우리가 수복 재개발이라고 해요. 수복 재개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슬럼화, 도시가 슬럼화됐어요. 슬럼이라는 게 이제 불량화, 뭐 노후화 이런 뜻인데 슬럼화된 도시를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 슬럼 지역이 뭐 아까처럼 뭐 그냥 흔히 말하는 저상주택은 철거하기가 쉽지만 지금 오래된 아파트들은 철거하기가 너무 어렵죠. 이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오래된 아파트. 그래서 대부분 이 수복 재개발, 리모델링을 많이 하죠. 그리고 여러분 성수동 가봤죠? 성수동 가면 우리 거기 왜 가요? 카페도 가고 뭐 팝업 스토어도 많이요. 옷가게도 비싼 옷가게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원래 거기는요. 예, 여러분 거기 공장지대요. 예, 빨간 벽돌집 더럽게 많아요. 자동차, 뭐 부품 공장. 그걸 다 리모델링한 거예요. 건물을 뽀갠 게 아니고 외벽을 색깔을 다시 바로다든가 아니면 외벽에 보강기를 대거나 또 여러 가지 인테리어를 하고 내부도 싹 다 이제 인테리어를 해석해가지고 밑에 바닥도 도로 바닥도 보도블록도 색깔 있는 보도블록으로 싹 다 깔아가지고 어떻게 돼?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끔 하는 거죠. 일어나 이 새끼들. 왜 줘라? 왜 줘냐고. 더 어떻게 웃겨줘야 돼, 선생님이? 야, 더 어떻게 웃겨줘? 정신 차려. 아침부터 와가지고 주변에 친구들 가 임마. 얘네들은 뭐씨 안 피곤해? 알아. 아침부터 와서 고생하는 거 내가 얘기했지? 고생한 보람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새끼 학원 안 오고 집에서 대충 디비지는 놈들하고 차별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임마. 내 분명히 경고하는데 너 이 사회 이거 우습게 봤다가도 학교 개학하고 나서 너희들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게서 안 된다 니네들 진짜. 후회한다 진짜 니네들. 정신 차려. 아니 대치동 애들은 왜 사탐학원 가가지고 왜 그 고생을 하겠어? 걔네 미친놈들이야? 정신 차려 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돌면 내보낸다 이제. 교통 문제 설명 안 해 알겠죠? 환경 문제 읽어봐 책봐. 그 다음에 노동 소외. 이건 좀 형광펜. 그래서 실업이 되면 일자리가 이러면 생계가 어려워서 국가가 이제 하는 정책이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을 다른 말로 쓰세요. 고용보험이라는 건 일하고 있을 때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잘리고 나서 실업 상태가 되면 월급을 받는 겁니다. 국가로. 그래서 고용보험을 통해서 이제 실업급여라는 걸 받아요. 급여가 월급인데요. 실업 상태에서 받는 월급이야. 일 안 하는데도 국가가 월급을 주는 거야. 왜요 선생님?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좋은 제도입니다. 고용 최저임금제도 알죠? 예. 너희들 취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희 있어요. 너희 17살 되잖아요. 너희들은 근데 아직은 미성년자라서 부모 동의하에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는 거야 사장님, 편의점 알바님 나한테 너는 어리잖아.
원래 지금 최저 시급이 1,400원인데 넌 어리니까 내가 9,000원만 줄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네 그러고 일해. 그리고 나중에 사장님 제가 노동청에다 사장님 고발할게요. 그러면 돼요. 그럼 사장님 벌금을 떨어. 왜? 임금을 제대로 안 주잖아요. 사장님 심각하면 그 사업장 폐쇄당. 영업권 박탈시켜. 그러니까 너희가 더 좋아. 알았어요? 그 최저임금제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을 정하긴 합니다. 약간 비현실적이긴 해요. 너무 낮아. 그 다음에 개인적 차원의 해결 방안인데요. 이건 안 보겠습니다. 너희들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넘어가 보자. 빨리 해야 돼. 시간 얼마 없다. 자, 뒤로 가겠어. 문제는 너희가 풀어보시고 자, 여기 봐. 문제 꼭 풀어보고 126페이지 좀 봐주세요. 교통통신과 과학기술 발달로 따른 우리 생활 공간의 변화. 먼저 교통통신부터 볼게요. 자, 먼저 교통하고 통신. 교통 발달하면 이제 통근 통합권이 넓어져.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뭐야? 대도시 안에 주거 기능을 담당하는 기능이 교외화되는 거야. 알겠어요? GTX, 그러니까 고속철도나 고속 이런 전철들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도시로 진입하기가 쉬워진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경제활동의 범위가 넓어진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 잠깐 127페이지에 자료 1번 한번 보세요. 자료 1번 보시면 자료 1번의 중간쯤에 보면은 지구본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점점 지구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는 거냐면 지구의 크기가 작아진다기보다 교통이 발달해서 뭐가 돼? 빠른 교통수단이 등장하죠. 그래서 뭐가 단축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적 거리가 단축돼요. 그래서 시간적 거리가 단축돼서 공간 이동의 범위는 넓어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다시 뭐라고? 시간적 거리가 단축돼서 공간 이동의 범위는 넓어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요걸 알아야 돼요.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자, 거기다가 대기업, 다국적 기업이 등장한다. 교통통신이 발달하면 다국적 기업이 늘어납니다. 이게 뭐예요, 선생님? 자, 이런 거예요. 다국적 기업이라 쓰세요. 다국적 기업이 증가한다는 건 교통통신의 발달과 무슨 관련이 있냐면요. 흔히 말하는 뭡니까 이거 공간 분업이 일어납니다. 공간 분업이 일어납니다. 공간 분업. 뭔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다국적 기업, 대기업 중에 이제 현대기아차가 있죠. 현대기아차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 자동차 공장이 이 울산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어요. 근데 현대기아차는요 자동차 공장이 저기도 있습니다. 미국의 저쪽 멕시코에도 있습니다. 멕시코에 공장을 만든 이유는 바로 이거죠.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쪽 남미 쪽에 자동차를 팔 때 여기서 만들어서 이렇게 수송하는 비용이 엄청 크고 여기 인건비보다 이쪽이 인건비가 싸니까 훨씬 더 이쪽에 공장을 짓는 게 나아요. 그래서 공간 분업, 흔히 말하는 공장은 해외로, 그렇죠. 본사는 국내로, 뭐 연구소도 뭐 국내 또는 연구소를 국내 또는 해외로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분야를 이렇게 흩어놓는 거죠. 이걸 다국적, 여러 국가에 흩어져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이걸 다국적 기업이라고 해요. 공간적 분업. 써놓으세요. 공간 분업이 일어난다.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통신에 발달해가지고 요즘에 많이 하는 게 전자상거래, 온라인 금융거래. 뭐 우리 실생활 하고 있죠?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들 많이들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요즘에 온라인 쇼핑하면 쿠팡 빼놓을 수 없죠. 쿠팡이 왜 성공했을까? 원래 쿠팡이 나오기 전에 뭐 지마켓이나 이런 데 많았잖아. 쿠팡 물류가 성공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로켓 배송이 가능해진 거죠. 쿠팡은 이거 한 거야. 원래 온라인 쇼핑몰은 이런 시스템이야. 제가 계란을 먹고 싶어. 계란을 지마켓에 신청하면 내가 지마켓이야? 그러면 계란을 신청하면 지마켓이 계란 생산하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야. 저기요, 주문 들어왔으니까 배송하세요. 그럼 얘는 뭐만 해? 중간에 역할만 하는 거지. 근데 쿠팡은 뭐 했어? 얘네들의 물건을 지네가 받은 거야, 먼저. 그래서 창고를 운영한 거야. 창고. 도시 곳곳에 창고를 운영한 거야.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중간에 온라인 거래뿐만 아니라 온라인 거래에다가 택배까지 결합을 한 거예요. 알았어요? 온라인 거래뿐만 아니라 택배, 주로 창구형 상점을 운영한 창구형 상점. 그러니까 도시 곳곳에 이렇게 창고를 두니까 어때? 여기서 주문해도 바로 이 창고에서 배송을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겁니다. 대단하죠? 쿠팡 사장님 나이도 젊어요. 30대 초반인 거죠. 하버드나 국적은 미국서. 근데 이 시스템을 이제 미국에 도입을 한대. 젊은 사람이 대단하죠? 이 양반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복을 해가지고 유치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어떤 그런 걸 해야 돼. 알아서 우리가 뭐 취업 이런 거보다 좀 이게 창업, 좀 아이디어를 이렇게 개발해야 돼. 대단하죠? 이걸 같이 운영한다는 아이디어 내신 거였어요. 네,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여가 공간, 여행 많이 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생태 환경의 변화다. 자, 이것도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점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교통통신이 발달하지만 교통 접근성이 약한 지역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건 안 해도 되겠고. 거기 빨대 효과는 알아야 돼. 거기 대도시와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빨대 효과 별표해야 돼.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평창에서 올림픽 했잖아요. 평창 올림픽 아시죠? 근데 평창에 올림픽 할 때 이제 서울에서 이 강릉까지 KTX가 이제 놓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평창과 용평 뭐 이런 일대에 이제 경기가 열리면 서울에서 이렇게 KTX 타고 여기에 경기도 보고 이쪽에 관광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역 상권은 활성화돼야 한대요. 지역의 상권은 활성화되겠죠. 아무래도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 경기 끝났죠? 뭐 지금도 관광객은 가긴 가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KTX 뚫렸네. 야, 이제 우리 서울 금방 가겠는데? 우리 강릉 금방 가겠는데? 이러면서 어떻게 돼? 탈주를 시작해. 그래서 오히려 주변의 더 큰 도시로 사람들이 빨려가는 거야. 빨대. 누가 흡수해가? 주변의 대도시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생활 편리 때문에 빨아당기는 효과.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지역 사회가 붕괴되는, 지역의 인구가 또 줄어드는 또 이런 일이 생겨버려요. 이걸 빨대 효과. 자, 거기 빨대 효과 옆에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꼭 알아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게. 해결 방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생태계 환경 파괴 문제. 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교외로 주거 공간이 옮겨가면 도로도 닦아야 되고 철도도 놓죠. 그럼 아무래도 그 지역에 사는 어떤 생태계가 문제가 되는 건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 뭐 그런 건 얘기하는 건데, 자, 그게 근데 어려운 말이 있어요. 뭐 생태 통로 얘기도 나오고 해결 방안에 요거 밑줄 선박 평형수 처리라는 말이 나와요. 선박 평형수, 요거 별표.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선박 평형수가 뭐냐면요, 큰 배가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다 위에서 바다 맨 밑에 이렇게 물을 채운대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채운 물을 이제 평형수라고 하는데, 주로 평형수는 그 바닷물을 이렇게 사용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리스에 정박했던 배가 그 지역의 바닷물을 이렇게 채웠으니 그 지역의 해양 생물이 따라서 들어와. 근데 이게 이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 바다에서 이 선박에 있는 해양수가 유출이 되는 순간 이쪽의 해양 생물과 이쪽의 해양 생물이 만나겠죠. 그럼 그러겠죠. 넌 누구니? 넌 누구니? 그러면 근데 만약에 이 그리스 바다 해양 생물이 우리 해양 생물보다 상위 포식자면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홍합 알아요? 홍합? 따개비 알아요? 따개비? 이거 외래종입니다. 우리 거 아닙니다. 이거 원래 외래종입니다. 여기서 왔어요. 그래서 이 입안 왜 이래 갈수록. 홍합, 따개비 얘네가 원래 저쪽 지중해 바다예요. 선생님 왜요? 이건 괜찮지 않아? 우리 맛있게 먹기도 하고요. 근데 얘네가 주로 서식을 어떤 식으로 하지? 그렇습니다. 들러붙어요. 그래서 이 배 밑으로 쫙 들러붙고
심지어 쟤네가 어떤 이 파이프 공간에 구멍이 있는 공간을 메꿔버려요. 그래가지고 뭐 구멍으로 뭐 여러 가지 뭐 기름이 흘러가거나 뭐 이런 게 흘러갈 거 아니야? 그걸 다 막아버려. 심각하게. 또 이 붙는 흡착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유튜브 보세요. 이거 떼는 거 있어요. 고압수로 팍 뗍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생태계 교란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평형수 문제입니다. 평형수. 자, 그래서 그런 평형수 때문에 나타나는 생태계 파괴 문제도 생각보다 심각하다. 그 다음에 맨 밑에 가세요. 이번에 과학기술의 발달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시면 재택근무 법은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정치행정의 변화, SNS. 자, 이거 별표. 자,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누리소통만 SNS가 발달하는데 거기 근데 뭐 직접민주주의란 말 나오는데 거기다 좀 쓰세요. SNS 직접민주주의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요, 전자민주주의란 말 써놓으시고, 자, 이 전자민주주의라는 건 전자가 이제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공간 안에서 이제 여론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론.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잖아.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솔직히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SNS라고 하는 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여론 형성이 쉬워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돼? 정치 참여의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정치 참여 기회가 훨씬 더 과거에 비해서 많아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좋은 말이죠. 여러분, 정치 참여 기회. 이번에도 그 대통령이 뻘짓거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국민들이 막 이렇게 국회로 모였어. 그게 다 SNS 힘이에요. 만약에 그때 국회에서 안 모였고 국회의원들만 있었으면요, 제압당했죠. 그러면 아마 여전히 지금 계엄 상태였어요. 계엄 상태면 너희는 좋겠죠. 학교를 뭐 끝나고 학원도 못 가게 하고 뭐 많이 있겠죠. 우리 일상생활이 완전히 통제하에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SNS를 활용한 이 정치 분야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다. 자,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뭐 인터넷 뱅킹, 전자상거래 다 아실 거고, 사회문화 환경. 자, 요거 별도 다 줄게요. 이거 많이 나와요. 자, 사회문화 속에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뭐 의료기술 발전해서 원격 진료 뭐 이런 건 다 아실 거고, 특히 거기서 우리가 관심 가질 게 바로 빅데이터,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이 세 가지를 꼭 외워야 돼요. 알아놔야 돼요. 많이 나와요. IoT라고 하죠.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는 이제 대량의 데이터, 대량 정보를 활용하는, 대량 정보를 활용하는 거죠. 주로 이걸 기업이나 정부에서 활용합니다. 기업이나 정부에서 이 대량의 정보를 활용해서 기업은 마케팅 재료를 사용하고, 정부는 이제 어떤 정책에 이걸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빅데이터는 주로 이제 통신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SK텔레콤 뭐 등등 이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예요. 기업은 돈 주고 사. 그래서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모이고 또 뭐 이런 거 파악을 할 수 있잖아.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걸 수집해가지고 마케팅에 활용하고, 정부도 자 어느 시간대에 차가 어디에 많이 모이더라. 또 뭐 이런 것들을 쫙 파악해가지고 정책을 또 짤 수도 있는 거.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 자, AI 인공지능은 뭐 알다시피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활용하죠. 여러분도 주변에 많이 쓰고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정보를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얘네가 인간 대신 뭐 해주는 거야?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직접 수집하고 가공해야 될 것들을 인공지능이 대신 해준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AI에 물어보는 거죠. 야, 나 1박 2일 속초 여행 갈 건데 네가 저기 스케줄 짜주고 맛집 좀 다 찾아봐 줘서 나한테 알려줘. 원래 이거 누가 했던 거야? 내가 다 네이버 검색하고 했었던 건데 얘가 다 하는 거야. 생활이 편리해져. 단점은 뭐냐면 수집된 정보가 진위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정보를 창조하는 역할을 못해요. 있는 정보를 가공하는 건 맞는데 창조하진 못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은 뭐냐면, 이건 쉬워. 사물, 냉장고, 에어컨, 보일러, 이것도 사물이죠.
생활 사물. 정확히 말하면 생활 사물을 인터넷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야? 제어하는 시스템이죠. 제어 기능. 그래서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자 에어컨 켜줘. 자 지금 저기 전구 밝기 40%로 줄여. 보일러 낮춰. 이거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에는 시험에서 뭐 물어보냐면 이걸 통제함으로 인해서 보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이거 쓰세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에너지 절감 효과.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다.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다. 적으라고! 아유 씨 진짜. 야 씨. 야 고등 중학생 아니잖아.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어? 어디까지? IoT 보기, 사물 인터넷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정보 격차.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고 접근하는 능력이 발전하긴 하는데 정보 격차라는 건 방금 얘기했듯이 정보를 활용,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이 접근 능력의 차이를 말하는데 이것이 커지면 문제가 뭐냐면요. 소득 격차도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정보가 곧 돈이거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정보 활용 능력, 접근 능력 생각해봐.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 든 사람들하고 이쪽이 훨씬 더 정보 활용 능력이 높겠고 도시 사람하고 농촌 사람하고 훨씬 더 도시 사람이 높겠고 그래서 나타나는 소득 격차 문제. 그래서 요거 정보 격차 문제도 심각하다. 인터넷 중독은 뭐 너희 얘기하는 거고 사생활 침해 됐고 사이버 범죄도 별표. 사이버 불링이라고 해서 뭐 인터넷 속에서 집단적인 따돌림, 집단적인 괴롭힘을 우리가 사이버 불링이라고 해요. 자, 근데 거기다가 이거 쓰세요. 자, 꼭 써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최근 사이버 범죄 중에 이런 거 많이 일어나요. AI 기술을 바탕으로 한 AI 지인 사칭 범죄. 이게 뭐냐면요. AI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하죠. 요즘에 유튜브 보면 AI가 사람을 막 만들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형상화된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야, 지인을 사칭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막 영상 통화 왔어, 갔더니 뭐 제 딸이 영상 통화 온 거야. 근데 내가 이게 실제 내 딸인지 AI가 만들어낸 걸 모르지. 거기서 막 아빠 나 지금 잡혔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믿을 수밖에. 지금 그 기술을 이용해서 사이버 범죄가 일어난다. 야, 심각한 거예요. 실제 요즘에 일어나고 있어. 엄마 아빠하고 이제 그거 암호 만드세요. 암호. 여러분 몰라요 진짜. 이런 일 내가 겪을 수도 있으니까 엄마 아빠하고 암호 만들어가지고 이거 대비하시고. AI 지인 사칭 범죄가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옆에 하나 적어 놓으세요. 자, 됐어요. 다 해서 한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128페이지 오면은 지역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시 살고 농촌 살고 각각의 지역을 좀 조사해서 거기에 적합한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이나 문제점을 해결해가자 그런 건데 안 읽어봐도 되고 3번만 별표 지역 조사 이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조사 방법 밑에 보면 순서 있죠. 조사 계획 수립, 지역 정보 수집 요거 있죠. 요거 외우셔야 돼요. 별표 그 순서 먼저 외우시고요. 특히 뭐가 나오냐면요. 그 밑에 가보세요. 그 두 번째 있죠. 지역 정보 수집에 실내 조사와 야외 조사 있죠. 그거 실내 조사 항목하고 야외 조사 항목을 외우셔야 돼요. 물론 쉬워요. 근데 그걸 바꿔놔요. 야외 조사 항목을 실내 조사 항목으로, 실내 조사 항목을 야외 조사 항목으로 바꿔놓는다. 이해됐죠? 요것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보세요. 4번, 5번 해보겠습니다. 4번. 우와, 지구가 쪼그라들고 있어요. 지구가 막 쪼그라들고 있어요. 뭐라고요, 여러분? 자, 이거는 물리적 공간, 물리적 거리가 줄어든 건 아니고
자, 그러니까 공간 이동 범위가 넓어졌어. 이유는 교통의 발달. 자, 그러면 해외 여행 수는 당연히 늘어나겠고, 국경의 의미는 약해지죠. 약해지겠죠. 국경의 의미는 이동이 쉬워지니까. 그리고 무역은 더 활발해지는 거야. 그럼 다 몇 번일까요? 왜 4번이야? 잘 봐. 거기 이런 거 못해? 할 줄 몰라? 하나하나에서 이 멀어질수록 커질수록 위로 올라가면 되잖아. 왜 3번? 아 미치겠네. 자, 먼저 이거부터 해봐. 해외 여행객 수 증가하면 여기서 자 이게 되잖아. 0에서 그럼 위로 올라가잖아. 그 다음에 국경의 중요성이 낮아지니까 이쪽이 머물러 있어야지. 그렇지? 그럼 여전히 이쪽이 있죠. 하지만 세 번째 항목 세계 무역량은 늘어나지. 그렇지? 그러면 세계 무역량은 늘어나니까 어떻게? 여기 B 부분 이쪽이 높아지는 거니. 이거 B 부분. B가 되죠. B가 되죠. 맞죠? 밑에 5번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서울에서 강릉 자 KTX 놓여진 거네. 고속철도 다 골라보세요. 너무 쉽죠? 네, 한번 골라보세요. 몇 번일까요? 감 맞아요 여러분? 감 맞아요? 맞죠? 평창의 지역 축제 방문객이 증가했다. 맞네요. 그 다음에 고속철도 정차역 부근의 상권은 아무래도 관광 차원에 내려서 평상시에 못 가던 곳인데 그렇죠? 맞고요. 병은요. 강원 남부 지역보다 북부 지역의 접근성이 더 향상되었다. 강원의 남부 지역, 북부 지역 이거 좀 어려운데 그 평창 그 지하철이 지나는 것은 강원도 남부 지역이야. 북부는 어디예요? 북부는 저 위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8선 위쪽이란 말이야. 알았어요? 근데 이쪽은 그 남부 쪽이에요. 그러니까 설악산 쪽 위쪽 동네가 아니라 아래 동네야. 아래 동네. 그러니까 속초나 이런 쪽 있죠. 속초, 고성 이게 북부예요. 근데 거기 강릉 쪽은 속초 아래예요. 그래서 강원도 남부 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은요. 서울에서 강릉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된다. 맞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 130페이지 와보세요. 8번 문제 한번 니네가 해보세요. 자, 8번. 여기 우리 몇 분까지냐? 많이 남았네? 6, 7, 8 해보면 6, 7, 8. 자, 6, 7, 8번 풀어봐. 6, 7, 8 풀려면 좀 풀어라 좀. 130페이지 6, 7, 8 너 없냐? 130페이지 6, 7, 8번. 자, 자, 같이 볼까요? 6번은 가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 자, 지능정보사회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세 번째를 보면은 기술혁명 뭐 이런 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가시대는 혁신과 창의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혁신과 창의성, 지능혁명, 지능이라는 단어가 이제 키워드죠. 지능이라는 게 뭐야? 지능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원래 지능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인간. 그 뭐가 떠올라?
인간의 지능과 같은 수준의 어떤 고급 기술이 개발됐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바로 AI 인공지능 시대. 그래서 AI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가 이제 4차 혁명 시대라고. 4차 혁명. 그러니까 그 앞에가 이제 3차 혁명 시대는 이제 인터넷 기술을 통한 혁명이고, 요거는 거길 넘어서서 이제 인공지능형, 인간의 지능형 인간과 같은 형태의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해진다는 거. 4차 혁명. 답은 4번, 7번. 자, 그러면 그 4차 혁명을 통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기억, 사물 인터넷을 통한 초연결화. 그 다음에 예술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도가 높아진다. 맞아. 난 앞으로 이럴 것 같아. 보기로. 이제 사람이 죽잖아. 가수가 죽었어. 어제 너희 또 수업할 때 선생님이 집에 가면 생각해서, 자,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앞으로 사람이 죽어도, 유명한 가수가 죽어도 새로운 곡을 작곡을 해서 그 인공지능을 결합시키면 마치 그 죽은 가수지만 그 사람의 목소리에 그걸 입히면 그 사람이 노래 부르는 그 새로운 노래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처럼 형상화할 수 있지 않을까? 와, 갑자기 이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저작권을 누가 받지? 사람은 죽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와,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죽어도 새로운 작곡가가 새로운 노래를 발명, 이게 충분히 가능한 시대네. 정말 그래 안 그래? 심지어는 나중에 내가 그리운 사람이 죽어도 그 AI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영화에서만 보듯이 뭐 홀로그램 경상 같은 거 있잖아, 그렇지? 뭐 그 속에서 마치 늘상 옆에 있는 것처럼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아주 다양한 형태의 인공지능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미래가 기대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아니죠. 오히려 이런 쪽의 직업은 늘어나죠. 그 다음에 사생활 침해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8번 문제는요. 가를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사물 인터넷. 그리고 나는 뭐 오늘 설명 안 했지만 너희 들어봤을 겁니다.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가상생활 현실 세계가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같이 녹아져 있는 거. 자, 그래서 너희들 그거 해야 돼. 앞으로 대학교 전공할 때 뭐 해야 돼? 뭐 어제반도 물어봤. 뭐 하고 싶어 했더니 뭐 선생님이요. 뭐 좋은데 지금 봤잖아. 앞으로 일자리는 이런 쪽의 일자리가 발전한단 말이야. 알겠어? 자, 이 책은 이제 끝. 다음 주에 뭐가 좋아? 여기 투 알아서 투 써있는 거 투 알았지? 오케이.